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의혹,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독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혐의의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이 기막힌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겨눈 비수와도 같습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거대한 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실패한 쿠데타 세력을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오늘 정치공장은 이 충격적인 사태의 본질, 사법 쿠데타라는 거대한 서사의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법원의 상식 밖의 논리는 무엇이며 그들이 눈 감아버린 스모킹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특별재판부가 유일한 해답인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의 기각 논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법리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지적 유의에 가깝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판사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다툴 여지가 있다. 평생을 검사로 고금장까지 지내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이 전국에 생중계된 불법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있다. 소방서장이 불이 뜨거운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특검이 비상계엄의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일갈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궤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처음이 아닙니다. 한독수 전 총리 때도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다툼 여지가 있다 며 풀어줬습니다. 보이십니까? 사법부는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들에게 다툼의 여지라는 편리한 방패를 쥐어주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 세력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명백히 계산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외면한 증거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원이 눈을 감았지만 진실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스모킹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첫째, 대통령실 CCTV 영상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계엄 당일 윤석열의 호출을 받고 집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A4 용지에 꼼꼼히 받아 적는 그의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습니다. 이게 만류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충실히 명령을 이행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둘째, 더욱 충격적인 증거 3,600명 수용 가능 문건입니다.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되었다가 삭제된 이 문건이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이 숫자, 바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3,600명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던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계엄이 야당과 시민 세력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염두에 둔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입니다. 박 전 장관은 이 3,600명 문건을 직접 삭제했고 사건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했습니다.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증거를 인멸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니 이것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사법부가 윤석열 전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내란 세력 청산을 방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는 위기감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여기서 전담재판부와 특별재판부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담재판부는 기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판사만 일부 배정하는 미봉책입니다. 판사 추천을 여전히 기득권 카르텔이 맡고 최종 상고심은 조희대 대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이 주장하는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특별재판관을 추천하고 의결하여 대법원까지 포함하는 완전히 독립된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로 이 중대한 범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걸린 싸움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면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더 또렷한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기각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는 이거 이 사유가 특이하니까 이걸 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플러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네. 요건 지금 기각 사유에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그치. 기본적으로 그러면 혐의도 제대로 지금 입증을 입증이 안 된 못했다.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죠. 검찰이 청구한 그 영장 청구 사유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 좀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썼더니 이런 범죄가 진짜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판사가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걸 봤을 때 이게 정말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판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아예 있고. 그 근본 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장은 계속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만 했지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 주장을 결국에는 판사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구속됐던 사람들하고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장관이 그 전에 구속된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그게 아닌 그냥 근본 자체가 아예 그 범죄가 아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 전에 구속된 사람들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것 같아요. 판사들마다.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자면 제가 네. 보기에는 판사가 이거를 불법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라고 본 게 아니라 네. 이를테면은 이제 불법이 맞죠. 네. 불법이 맞는데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 검찰 특검에서 한 거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예요. 네. 간부회의를 계엄이 터지고 간부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 하나. 그리고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계엄 이후에 교정본부에 얼마나 사람들을 네네. 이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 하나. 이게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다라는 거고. 네.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상민의 길과 한덕수의 길이 있었잖아요. 이상민은 구속됐고 한덕수는 풀려났잖아요. 네. 근데 이상민하고 이제 비교가 많이 됐는 게 단전 단수 언론사의 지시한 이 소방방재청. 그래서 본인은 그게 이제 언론사에 하라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소방청에서 나와가지고 언론사 단전 단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추한 거예요. 네. 언론사 단전 단수는요. 그게 설사 이게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이에요. 그렇게 언론사 맘대- 단전 단수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물론 계엄사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언론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를 제외하고 통제 안에 들어가지만은 단전 단수를 할 만한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법이 명확한데 지금 요 사안들에 있어서는 이거를 불법이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인지를 만약에 못했다라고 한다라면은 통상적으로 계엄에서 발생하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통상적인 업무 아니냐. 계엄을 했었다 치더라도 이상민의 단전단수 지시는 이거는 그래도 불법인데 계엄이 정당해도. 네. 근데 지금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 계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 정도 일은 하는 게 법무장관으로서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이유가 네. 지금 어제 JTBC가 또 단독 제조기 JTBC가 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2,600명인가를 보고를 3,600인가? 네. 뭐 이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필요하면은 이제 좀 가벼운 형량을 받은 사람들은 석방을 해가지고 수용 인원까지 더 확보를 해라 뭐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됐다 뭐 이런 건데 그 카톡인가 뭐 텔레그램인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거 메신저로 받은 다음에 그 삭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증거인멸이잖아요. 증거인멸의 네.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법을 다루는 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 그리고 CCTV 영상이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은 박성재가 이제 윤석열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말립니다. 그 말리는 이유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 돼서 이게 통과가 안 됐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를 알고 나중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그 국무회의 정족수가 된 다음에 그거가 성사가 야매로 됐지만 어쨌든 되면은 그거를 보내주는 게 나와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형식적으로나마 이거를 완성시켜 주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CCTV에도 우리가 지금 다 언론 보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판사가 이렇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고 개인적으로 유감이다.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봅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나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어쨌든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일 텐데 그 사람 불구속. 그 다음에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이 계엄 상황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걸 그래도 여러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사실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 네, 제일 먼저 왔어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뭐 대책회의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계속 있었고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핵심 아닌가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어제도 방송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구속될 것 같다라고 계속 예측을 했었는데 네. 이게 또 틀렸네요. 참. 그렇죠. 네. 박성재는 구속될 것 같다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근데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처럼 네. 좀 특검에서 좀 봐주려고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특검에서? 들고.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장을 칠 건지 안 칠 건지 네. 그거를 보면은 특검이 진짜 봐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특검에서 1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좀 허술하게 한 것인지 추가 영장 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의 한덕수 의지를. 전 총리는 안 쳤잖아요. 안 치고 바로 추가영장 안 기소를 했죠. 해서 그때 되게 이해를 못한다. 그때 우리는 막 얘기들이 있었죠. 유출했잖아요. 가서 다 물었다. 네. 여러 가지로 수사 협조를 잘했다. 그래서 그냥 기특해가지고 특검에서 추가영장 청구 안 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었는데 네. 요 상황도 한번 네. 특검에서 추가영장 치는지 안 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지금 이제 사법부가 이제 여당이나 정부의 강력한 사법 개혁 의지 내지는 드라이브에 좀 반기를 든 거 아니냐는 이런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는 없다. 근데 그랬을까 굳이 그랬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계속 추가 증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본 거는 좀 네. 너무 엄격하게 이 사안의 중대성을 조금 감안하지 않고 엄격하게 소위 말하는 피해자의 인권만 지금 너무 고려한 거 아닌가 좀 굉장히 유감입니다.